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지수가 좀 빠졌죠, 그죠? 지수 얘기를 좀 해드리고 간만에 환율도 좀 체크를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은 뭐냐면요, 요즘에 주식 투자할 때 저도 참 뼈저리게 느끼는 건데, 국제 정세 돌아가는 걸 모르면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가 참 힘든 세상인 것 같아요.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5년 전에 이제 코로나가 있었죠. 그때 코로나 때는 바이오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선주 이런 것만 그냥 해도 돈이 벌렸어요. 그러니까 국제 정세를 굳이 몰라도, 그죠? 그 당시에는 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작년하고 특히 올해는 이 국제 정세를 모르면은 진짜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는커녕 돈 벌기도 힘들고, 오히려 투자 기회를 날린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길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더라고요. 그래서 높겠더라고요가 아니라 높아요, 지금 엄청.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 최소한의 이제 국제 정세에 대한 이제 지식, 요건 좀 갖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왜 그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사례를 들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재명이 아직 미국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종목들이 좀 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수가 좀 빠져도 중소형주들이 좀 덜 빠지긴 하는데, 역시 개미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진 않기 때문에 약간 좀 긴 빠진 맥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도 뒤에서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 마이너스 0.8% 하락을 했죠, 그죠? 21선을 어제부터 깨가지고 이틀째 21선 아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마이너스 1.2% 하락을 했는데 둘 다 21선을 깼죠, 그죠? 지수상에서 21선을 깼다는 거는 지금 힘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하락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직까지는 그냥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보시면 힘이 좀 빠졌다, 이 정도. 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가 요렇고, 지금 아직도 계속 요 안에는 있죠. 근데 참 이게 웃긴 게, 요 박스에서 살짝 이제 내려갈 것 같으니까 지금 이제 정부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정말 죄송합니다만 짜증나는 놈들입니다.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라도 욕을 안 하면 정말 속에서 불이 날 것 같은데, 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고심하는 정부, 구윤철 심사숙고 중, 이러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경제부 총리를 맡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느냐,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해 아직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부 입장이 언제 결정되느냐는 질의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다, 계속 대답을 미루죠. 나쁜 놈들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이제 증세와 관련된 발표를 해놓고 국민들도 힘들어하고 외국인 투자자,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 그것 때문에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빨리 결론을 내야죠, 그죠? 결론을 안 내고 계속 시간 끌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아무튼 이제 요거는 아직도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되는데, 지금 지수 얘기하다가 이 기사를 왜 보여드렸냐면, 이러니까 지금 지수가 옆으로 기는 거예요.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구나. 제가 최근에 개별주들 쭉 한번 차트를 한번 돌려보니까 희마리가 없어요. 얘네들이 이달리지고 나서 희마리가 없어요. 이거 언제 그런 거예요? 7월 말 8월 1일부터 이게 나와서 하락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20일 가까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르겠어, 나 이분 인상이 너무 안 좋아요.
모르겠어. 저러고 있어. 그래서 지수가 영향을 받고 있다. 오늘 해외 증시를 좀 체크를 해보면 우리보다 하나 나아요. 요즘 주식 안 하는 사람들도 그걸 알더라고. 증세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가 안 좋다고. 주식 안 하는 사람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는 거죠. 일본 니케이 지수는 0.3% 소폭 하락했고, 중국은 보합 마감했고요. 홍콩도 뭐 조금 0.2% 정도 소폭 하락을 했죠. 대만은 마이너스 0.5, 그죠?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상승 추세죠. 엉덩이를 들고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고 있다. 네. 누구 때문이다? 정치인 놈들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욕을 안 해야 되는데 자꾸 욕이 나와요, 그죠? 네. 근데 이 정도 욕은 여러분들이 좀 허락을 좀 해주세요. 제가 무슨 뭐 산티나는 욕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욕은 욕이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국제 여기 시세를 보시면 금값도 조용합니다. 네. 그렇죠? 이게 조용하니까 미국 증시도 조용해요. 다 조용해 지금. 참고하시면. 그리고 그 주목하셔야 되는 게 독일하고 프랑스 증시는 안 올라가죠, 그죠? 근데 아시아 증시는 아시아 쪽에 있는 쪽 올라가잖아요, 그죠? 다 중국 포함해서, 그죠? 왜 올라가겠어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그 돈들이 유럽 쪽으로도 가겠죠. 근데 유럽 쪽보다는 아시아 쪽으로 올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정치인 놈들이 빨리 방향을 정해줘야 돼요. 증세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문제를 빨리 얘기를 해야지 외국인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지금 중국 증시하고 그 일본 증시가 잘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대만 증시도 마찬가지고 외국인이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우리나라 왜 올라가요? 왜 안 올라가요? 외국인이 안 사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떠난 건 아닌데 매수를 멈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보시냐면은 이재명이 이제 그 지금 증세에 이어서 이제 악법들을 통과시키고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상법, 노란봉투법, 양곡법, 뭐 기타 등등, 뭐 방송법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냥 막 통과시켜요. 그러니까 뭐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개정안 이런 것들은 주식시장에 굉장히 치명적인,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치명적인 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거든요, 기업들한테. 근데 막 통과시킨다고 지금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더 사람들이 불쾌하고 불안하고 하는 거죠. 최근에 이재명 지지율이 왜 그렇게 많이 떨어졌겠어요? 40대 지지율은 원래 이재명을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지지하는 층 아닙니까, 그죠? 이재명 민주당 이쪽을. 40대 지지율이 크게 급락했다는 건 뭐예요? 간단해요. 자기들 그 금전적인 손해가 나서 그래. 저도 40대 후반이지만 40대들 특징이 뭐냐면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자기들의 뭔가 계획을 방해한 거지. 그것도 금전적으로. 그게 주식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금 관세 협상 때문에 피해를 입는 업종이 있건, 아니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건 아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에 가장 그 영향을 받는 게 40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40대 지지율이 급락합니다. 호남 지지율도 급락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잘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증세, 그 다음에 악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재명이 옹호 방어를 하고 있고, 이번 주에 일본 들려서 미국 가는데 그거에 대한 불안감도 상당할 거고, 이 모든 게 다 섞여 있는 게 지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개별주나 이런 것들이 슬슬 빠집니다. 그러니까 뭐 차트 이거 하나 보여드릴까? 성원. 제가 보기엔 이 종목을 사야 되는 종목인 것 같은데 사지 마세요. 추천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그냥 하고 또 그냥 녹아내리죠. 성원 이런 거. 그냥 아무 종목이라 갖고 왔어요. 그냥 병든 닭마냥 하고 떨어지죠. 뭔데 이거? 보라티알.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상법 개정안 증세 얘기 나오고, 이제 뭐 사람들이 방금 얘기했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로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불편해하고 불안해하니까 희마리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요즘에 계속 보여드리는 게 뭐예요? 중국 중소형주 지수 있죠?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세상에 한 번 더 봅시다. 제가 살다가 중국 증시보다도 못하다고 이걸 보여드리는 건 나도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잘 아시잖아요. 저는 중국을 되게 싫어해요.
아 여기도 이렇게 가는데 중소형주들이 예? 뭔데 우리나라는 진짜 응? 저 썩을 놈들 정치인들이요. 네. 응? 아셨죠? 근데 이렇게 우리도 이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욕심이 많아가고 저 정치인 놈들이 욕심이 많아가고 저러는 거예요. 자, 그 얘기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고 하다 보면 열받고 그렇습니다. 네. 요즘에 저도 뉴스 보면은 막 그래요. 아, 보면 열받고 안 보자니 또 그럴 수는 없고 그죠? 네, 보면 열받고 막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국제정세가 중요한 이유를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오늘 요 얘기는 한 10분, 15분만 하고 뭐 끝내도 될 것 같아요.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국제정세가 요즘에 주식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전 세계가 돌아가는 흐름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저렇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러면 주식 투자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타이밍도 잘 모르겠고 어떤 걸 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주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요즘에 그런 환경까지 가거든요. 왜 이러냐면은 과거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과거에는 솔직히 뭐 이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한 이명박 대통령 때가 언제였지? 지금부터 한 15년? 15년 더 됐구나. 15년 더 됐죠? 아 15년쯤 그때 15년 뭐 17년 뭐 18년 그때인데 2007년부터 그분이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맞잖아. 12, 7, 맞네. 근데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는 주식 투자할 때 당연히 국제정세를 알면 좋죠. 좋은데 그냥 이제 기업의 가치 그 다음에 차트 조금 볼 줄 알고 여기다가 이제 뭘 알면 좋냐면 환율 그 다음에 원자재 동향 그죠? 네. 환율이 우상향인지 우하향인지 원자재가 상승하는 식인지 내려오는 식인지 그리고 즉 경제 사이클이죠. 호황인지 불황인지 이런 것들 정도 파악을 해놓고 앞서 말씀드린 기업의 가치라든가 차트를 좀 볼 줄 알면은 이거 갖고도 주식해서 돈 벌 수가 있었어요. 뭐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뭘 하는지 뭐 그냥 뭐 중국에서 뭘 하는지 몰라도 그냥 뭐 북한에서 뭐 미사일을 쏘든지 말든지 그냥 뭐 그런 거 몰라도 그냥 이 정도만 알아도 주식 어떤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내는데 그게 괜찮았어요. 왜? 뭐 그래도 그냥 굴러갔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바이오주를 샀어요. 왜? 회사가 좋아서 차트를 보니까 예술이네. 외국인수도 좀 괜찮네. 샀어요. 수익이 막 나오고 있는데 북한에서 핵실험했어. 어쩌라고? 그냥 가요. 돈 벌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세요? 오바마 때 미국이 이제 중국 보고 환율 갖고 장난치지 말라고 경고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뭐 특정 테마주를 샀어요. 아니 삼성전자를 샀어요. 삼성전자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아갖고 삼성이 최고지 이러면서. 근데 막 미국이랑 막 중국이랑 싸우고 치고받고 막 가만 안 둔다고 그러고 뭐 내가 니네 국채 다 팔아버린다 협박하고 막 그래 우리 니들 환율 뭐 조작국으로 지정할 거야 막 협박하고 싸우고 막 그래도 삼성전자 들고 있으면 수익이 났어요. 쉬웠다고 그냥 상대적으로 뭔 일이 있겠어? 예, 별일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자 방금 예를 들었던 걸 해볼게요. 얼마나 복잡하냐면 어떤 사람이 삼성전자를 샀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코로나 때만 해도요. 코로나 때도 이제 뭐 미중 뭐 전쟁 그때 무역 전쟁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데 삼성전자를 샀어요. 왜? 보니까 바닥인 것 같아. 다른 반도체주들은 많이 갔는데 얘는 못 갔으니까.
그리고 나는 삼성이 좋아요. 삼성이 미래가 밝다고 생각해. 전망도 좋아. 그래서 여기 있던 5천만 원을 여기다 이제 다 투자했다고 칩시다. 옛날 같으면 그냥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면 돼. 근데 요즘에는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지금 투자하기 좋은 시기이긴 해요. 그런데 옛날처럼 단순하게 못 가져간다고. 왜냐하면 갑자기 트럼프가 반도체 관세 300%를 때린대. 300%를 때린대. 뭐? 이러는 거예요. 중국하고 막 미국하고 반도체 갖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나요. 치고받고. 이러다가 삼성 잘못되는 거 아니야? 삼성전자를 팔라 그랬더니 삼성전자가 또 테슬라하고 엄청난 계약을 했대요. 얼마 전에 계약했잖아요. 우와! 이랬어요. 알고 보니까 그 반도체는 미국에서 생산한대. 뭐지 이거? 그러니까 이게 막 머리가 꼬이는 거라. 이게 삼성전자가 그렇게 하는 게 삼성전자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요즘에는 머리 나쁘면 주식도 못 하겠어 진짜. 응? 복잡한 거예요. 요즘에 중학개미들 어제 얘기했잖아요. 중학개미들이 중국에 뭘 산다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로 산다고. 좋아요. 뭐 중국에 요즘에 인재들은 그죠? 인재들이 그쪽으로 많이 간다 그러더라고. 중국은 의사들이 밥 먹고 살기 힘든가 봐요. 그 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 근데 어쨌든 이제 그거보다는 뭐 AI하고 뭐 이쪽으로 많이 간다고 하는데 결국엔 뭐 그 로봇이라는 게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좋아요. 뭐 보니까 중국에 뭐 로봇 원래 중국의 로봇 산업이 발달을 돼 있어요. 근데 되게 웃기지 않아요? 왜? 아니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로봇은 뭐 이렇게 많이 만들어? 제가 보기에 쟤네들은 돌머리가 맞는 것 같아. 아니 사람이 남아돌아가지고 난리인데 로봇을 발달시키면 로봇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 로봇을 그게 산업용 로봇이 먼저 이제 활성화된 거거든요. 산업용 로봇을 잘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공장에 있는 근로자들을 로봇이 대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자리가 사라질 텐데. 나 중국 애들 보면 돌대가리 같아요. 죄송합니다. 돌대가리 같아요. 일자리가 없어 난리인데 로봇을 발전시킨다고? 더? 아무리 생각해봐도 멍청한 것 같아. 중국이요. 어쨌든 뭐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로봇 산업에 막 그쪽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이 그렇게 해서 로봇을 막 성장을 시켜가지고 기술 개발해가지고 전 세계 1위가 됐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팔아볼까 그러면 트럼프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트럼프가 언제 그걸 없냐면 그때 가서 엎어요. 트럼프 일기 때 봤거든요. 중국이 반도체 굴기 그래가지고 뭐 대만, 한국, 미국, 일본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을 다 엎어버리고 자기들 1위가 되겠다라고 아주 그냥 선전포고를 하고 실제 반도체 큰 공장을 중국 어디에다 지려고 했는데 그때까지 미국이 가만히 팔짱 끼고 있었어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언제 나섰는 줄 아세요? 공장을 딱 줘요. 그러면 반도체 장비를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중국이 그런 반도체 고급 장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없죠. 수입을 해야 돼요. 어디에서?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가 어떻게 했느냐? 야 수출해주지 마. 그래서 수출해주지 마. 반도체 장비 수출하지 마. 수출 금지 내렸다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을 다 줘놓고 장비를 딱 들어오는 순간에 못하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반도체도 설계가 되게 중요하다면서요? 설계를 딱 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영국에 있는 회사가 또 전세계 1위라네요. 미국의 압박을 넣은 거죠. 해주지 마. 아 예. 네, 그랬어요. 그게 완전히 반도체가 바보가 된 거지.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중국 간첩들 솔직히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부 지나고 윤석열 정부 때 보수로 바뀌긴 했지만 뭐 중국 간첩들 다 설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 스파이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고급 인재들 다 빼내가고 우리나라 반도체 일 못하게 해가지고 중국이 많이 따라왔죠. 우리나라 반도체가 이제 중국한테 따라잡힌 것도 있다면서요. 따라잡힌 거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미국의 트럼프가 중국의 반도체를 때려잡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그나마. 반도체주에 투자할 때 이런 게 되게 복잡한 거예요. 그 2018년, 19년 그때
미중 반도체, 미중 무역 전쟁할 때 저희 방에서 삼성전자로 수익을 많이 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불안했어요. 삼성전자 망할까봐. 저는 그때 그랬거든요. 안 망할 거라고. 왜? 그때 미국이 중국에 화해를 때려잡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그걸 어떻게 봤냐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그거 산업 이제 육성 못 시키려고 방해하려고 이렇게 엎은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이익을 봐요? 삼성이잖아요. 근데 화웨이가 통신 장비 막 만드는 거를 누가 들어가서 했냐면 삼성이 했거든요. 반도체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삼성의 기술력 격차가 컸거든. 지금 많이 좁혀졌지만. 단순하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보고서 걱정들 하지 마셔라. 그때는 이제 언론 쓰레기들이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 때문에 트럼프가 중국을 제재하는 바람에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주요 고객사인 중국 화웨이에 반도체를 납품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익이 크게 줄어들어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망할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근데 전 반대로 본 거죠. 왜 망해요? 화웨이가 망하면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랬죠. 그게 맞았잖아. 그게 단순하게 보셔야 돼. 그게 투자해가지고 우리 회원들 돈 많이 벌었어요. 그때.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우리나라 중국에 많이 삼켜져 있는데 더 삼켜져서 망할 것 같고 다 그냥 미국으로 떠날 것 같잖아. 우리나라 기업들이. 근데 안 그래요. 왜? 트럼프가 버티고 있거든. 그러니까 트럼프가 우리나라 편을 들어준다라기보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중국을 때려잡아야 되는데 놔주겠냐고. 그걸 냅두겠어요 트럼프가? 우리는 지금 중국을 때려잡을 힘이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다 미쳤고 여기 국민의힘 의원들도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저 쓰레기들이야 국민의힘 의원들. 뭐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똑같은 쓰레기들이라고 다 같이. 국민의힘이 여당이 됐다 한들 저 인간들 하는 거 보면 뭐 제대로 했겠어요? 그죠? 네. 쓰레기들이라고 다 정치인들. 근데 아무튼 이제 통찰력을 갖고 보셔야 돼. 네. 우리나라가 그렇게 쉽게 안 망해요. 나라가요 잘 안 망해요. 안 망한다. 망한다는 생각 하지 마시라니까. 근데 어쨌든 오늘 그게 주제가 아니고 국제 정세를 모르면은 삼성전자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익 났는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잘 모르겠는 거예요. 복잡하고 힘들 때 어떻게 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얘기 나온 김에 삼성전자 사야 될까? 그냥 전 사야 된다고 봅니다. 왜요? 안 망해요. 중국은 망하게 돼 있어.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크게 혼란스럽고 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저 쓰레기 언론들이 몰라. 우리나라 언론들의 그 본국은 한국이 아니라 중국인가 봐. 중국 관련된 안 좋은 뉴스는 하나도 안 내보내요. 정말 하나도 안 내보내요. 어쩌다가 트럼프 지지율 안 좋게 나온 거 있으면 잽싸게 묻어요. 트럼프하고 푸틴 노딜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죠. 노딜이 계속 노딜이래. 저 등신들이에요. 아니 노딜인데 왜 주식시장에 방산주는 떨어져? 안 그래요? 노딜이라며. 근데 방산주는 왜 하락하냐고 계속. 그걸 또 지들 또 써요 기사로. 방산주 하락한다고. 코미디요 코미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노딜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우크라이나 지금 휴전이 지금 임박한 것 같거든요.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우크라이나 재건수혜주 살펴보니까 별로 안 가더라고요. 움직이는 게 있긴 있는데 제대로 못 가. 이미 한 2주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못 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크라이나 재건수혜주보다는 러시아 제재 해제 수혜주를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은 제가 어제 그 얘기 왜 했냐면 이 원자재 동향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 여러분들 낮에 우리 의원들한테 아까 얘기했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러시아가 제재가 해제가 돼요. 러시아가 이제 주요 수출품들을 말 그대로 수출을 못하게끔 막아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풀려요. 러시아산 원자재,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름, 가스, 밀, 목재, 뭐 플라스틱 원료, 나프타 이런 것도 수출 많이 하거든요. 비료 원료도 수출을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리 잘 아시는 킹크랩, 다 수출 많이 한다. 명태 이런 거, 그죠? 동텐지, 명텐지. 그렇게 할 거라니까.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겠어요? 올라가겠어요? 상식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야 되죠? 근데 저는 반대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복잡한데 올라갈 거라고요. 나중에 한번 지켜보세요. 주요 농수, 주요 원자재가 광물도 포함해서 좀 올라갈 거라고요. 올라갈 거라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전쟁을 하는 동안에 러시아도 피해를 많이 받고요. 우크라이나는 말할 것도 없고 피해를 많이 받거든요. 그죠? 그럼 뭐 하겠어요? 채권 사업 하겠지. 그러면 엄청난 원자재들이 필요하겠죠? 그럼 그거를 실어 나르는 해운주랑 이걸 잘 봐야 돼요. 공급량이 늘어나지만 수요도 많아질 거라고. 그러면 일단 실어 나라야 되니까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미국이랑 중국이랑 관세 협상이 끝나면은 중국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공장을 어느 정도 돌릴 거거든요. 수요가 좀 있을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죠. 달러가 전 세계로 풀리면 그게 주식이랑 부동산으로도 오거든요. 투자하려고 오는데 어디로 들어가요? 공장이나 어떤 기업으로 직접 투자도 들어가요. 그럼 생산량이 늘어나면은 원자재 수요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 끝나면은 공급망도 좀 부활될 거고 또 괜찮아진다. 안정이 되면은 국제정세가 안정이 되면 이게 안정되는 거잖아요. 응? 사람들이 전쟁 끝났대. 이제 좀 투자 좀 해볼까? 경제가 좋아지겠네? 그럼 여러분들은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면 주식 투자하시죠? 기업인 입장에서 뭐 하겠어요? 본격적으로 사업을 더 돌리려고 하겠지. 그래서 수요가 또 많아져요. 그 원자재 수요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이거 말고도 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라간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면 못하는 거나. 아까 성원이 뭔지 아세요? 저거 구리 관련주거든요. 앞으로 이제 구리 수요가 많아지지 않을까요? 응? 공장이 돌아갈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구리예요. 금이나 은이 아니고 구리라고. 올림픽 할 때 왜 3위를 동메달을 주겠어? 알루미늄을 제일 많이 쓰면 금메달, 은메달, 알루미늄 메달을 줘야지. 그렇잖아요? 왜 동메달을 주게? 동이 구리잖아요. 이 보라티알은 뭔지 아세요? 이거 음식료 이거 수입하는 적이잖아. 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런 기업들은 피해보는 거 아니에요? 왜? 원자재가 원료값이 상승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가격 인상하면 되니까 그 기대감에 또 주가가 올라가요. 이거를 다 알아들으실 정도면은 실력이 있는 분이고 좀 헷갈린다 그러면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요 국제정세 돌아가는 걸 모르면 이해가 안 가요. 주식 투자는 되게 힘들 거야. 왜냐면 트럼프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휴전이 만약에 되잖아요. 그러면 관심이 어디로 오냐? 이쪽 아시아 쪽으로 온다니까. 중국이랑 대만, 중국이랑 한국, 일본 이쪽으로 온다고. 중국, 필리핀 이쪽으로 온다니까요. 왜? 중국 완전히 저기 해놓으려고 손보려고 온다니까요. 요즘에 이재명 얼굴 보면 얼굴이 어때요? 이재명은 말하는 걸 잘 보지 마시고요. 얼굴을 잘 보시면 돼. 그 명색이 한 나라의 이제 최고 권력자니까 언론사에서 이재명이 무슨 발언할 때 사진 쓸 때 좋은 거 쓰지 않겠어요? 그래서 잘 나온 거 쓰겠죠, 그죠? 막 찐따같이 나온 거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얼굴을 보면 얼굴색이 되게 안 좋습니다. 보통은요 그 자리까지 올라가면 진짜 무슨 아침에 출근할 때 얼굴에 무슨 저기 우리 왜 그 김에다가 이렇게 뭐 기름 바르잖아,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얼굴이 반들반들 해갖고 나와요. 지금 임기 초반인데 역대 대통령들 보면은 진짜 얼굴에 저기 오늘 나가시기 전에 이거 기름 바르고 나가셔야죠. 이제 얼굴에 막 참기름 바르고 나오는 것처럼 막 얼굴이 반들반들하거든요. 근데 이재명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다고. 얼굴 상태 되게 안 좋습니다. 그 뭔가 근심 걱정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이슈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특히 해외 이슈도 잘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우리나라 망한다 큰일 났다 걱정만 하지 마시고 그냥 돌아가는 걸 즐기시라는 얘기예요. 나라 돌아가는 거 국제정세 돌아가는 거 잘 보면서 즐기시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여러분들 지지 와서 때리지는 않아요. 시진핑은 우리를 괴롭혀요. 미친놈들은 중놈들. 왜? 저 인간들은
모르겠어. 그냥 다 망하자 이거 다. 지들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산업을 다 망하게 하는 놈들이니까 상대방을 망하게 해서 괴롭혀가지고 상대방 망하면 그 이득을 다 취하려고 하는 게 중국 놈들 사업 방식이거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뭐 트럼프가 와서 직접 여러분들 때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시진핑 우리나라 이제 기관사를 망하게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고 중국은. 근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모든 게 다시 올라간다고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건 금리 인하예요. 아시아 쪽에 중국, 일본, 대만 다 올라가죠. 호주도 올라가고 우리나라만 안 올라가는 거는 지금 정치인들 때문인데 이 또한 그죠? 네. 이 또한 정상적으로 갈 겁니다. 왜? 외국인이 안 들어오면 우리나라 안 가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안 가요. 우리나라 경제 안 돌아간다고. 그러면 이재명이 계속 지금은 뭐 소득세 그 대주주 기준 50억, 10억 낮추려다가 지금 막 국민들이 반발하니까 아 뜨거 그러잖아요. 네. 결국에는 원래대로 돌아가게 돼 있어. 근데 만약에 미쳐가지고 뭐 증세를 밀어붙인다 그러면 뭐 이 정권 얼마 가겠어요? 왜? 그럼 좌파들도 되게 싫어하던데 왜? 자기들한테 피해가 오니까. 뭐 보수 쪽도 그러겠지만 좌파들이 특히 뭐냐면 자기들한테 금전적인 피해가면 이 사람들 뚜껑 열리더라고요. 난리가 나요. 응? 한미 관세 협상할 때도 정부에서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가장 먼저 얘기한 게 쌀하고 소고기는 지켰습니다. 근데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가봐야 알거든요. 지켰다라고 그 말부터 하잖아. 왜? 요거다 먹는 게 싫으니까. 응? 왜? 그 사람들이 자기들 피해 입으니까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죠? 뭐 이런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돌아가는 걸 잘 지켜보세요. 불안해하지 마. 결국에 주식시장은 가게 돼 있어요. 왜?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우리나라 돈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계 증권사들이 이재명이 이제 증세하려고 하니까 쌩 난리를 지기면서 막 우리나라한테 욕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 안 사고 중국이랑 일본 보란듯이 올리고 있는 거예요. 왜? 국민들한테 욕 좀 더 얻어 먹으라고. 이 등신들아 그러면서 욕 좀 얻어 먹어라 니들. 응? 우리가 올려줬더니 우리가 사랑하는 금융주, 은행, 보험, 증권주를 박살을 내? 어?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알고 보면 재밌어요. 아, 싸우는구나 지금. 누가 이기겠어요? 이재명이 이길까요? 트럼프가 이길까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아, 누가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다가가지 마시고 누가 이기겠냐고. 트럼프가 이기지. 누가 이겨야 된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누가 이길까요? 냉정하게 트럼프가 이겨요. 그 외국계 자본이 이길까요? 이재명 정부가 이길까요? 외국계 자본 이긴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다가 베팅 하시겠습니까? 나는 좌파니까 급조하니까 무조건 이재명 편 드실래요? 그럼 주식을 하지 말아야지. 냉정하게 얘기해서. 근데 돈을 벌고 싶으세요? 그러면 냉정하게 뭐 판단하시라고요. 트럼프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판단하시라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욕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뭐 제가 뭐 부도덕하거나 비양심적이거나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냉정하게 국제 정세를 파악하려면요. 국제 정세라는 게 뭐냐? 국제 정치라고 안 하고 국제 외교라고 안 했죠. 왜 그러냐면은 사회, 문화, 경제, 뭐 군사, 외교, 안보 이거 다 포함된 게 국제 정세예요. 이런 거를 파악할 때는 굉장히 냉철하게 그냥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식하는 사람이니까 돈이 어디로 올 건지 그것만 보면 돼요. 누가 이길 건지 누가 이기겠냐 이거죠. 이재명 보면서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라니까. 누가 이길지 그럼 어떻게 될지 결과만 보시면 돼요. 아까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7년 전이구나. 7년 전에 그때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화웨이를 미국이 때려잡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 많이 갈 거로 실제로 많이 갔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전자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여기였어요. 막 화웨이 막 그 하는 것 때문에 망한다고 막 폭락하고 난리지겼어요. 그래서 네. 다 털고 개미들 막 주가가 4만원 초반까지 갔었어요. 코로나 때 떨어졌다가 또 떨어졌거든요. 화웨이 때려잡는다고 그때 막. 네. 우리나라 반도체 큰 피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큰 이익을 얻었지. 네. 그래서 1년 뒤도 아니 한 6개월 7개월 뒤에 9만원 갔어요. SK 하이닉스도 그때 갔었죠. 요때
여기 아직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죠. 네. 옛날에 설명했었거든. 코로나 때 바닥을 찍었는데 한 번 더 찍으려고 그러더라고. 왜? 화웨이, 미국의 화웨이 제재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망한다고. 망하기는 개뿔 진짜. 네. 근데 이것 때문에 부부들끼리 많이 싸웠어요. 나 아직도 기억나. 부부들끼리 왜 싸웠겠어요? 남편은 아니야 이거 많이 갈 거야. 남자들이, 디테일은 여자들이 강하시지만 좀 크게 보는 거는 남자들이 강하지 않습니까? 응? 크게 보는 거는 남자들은 아니야 간다고. 반도체 이거 가는 거라고 했는데 와이프들은 미쳤냐고. 지금 미국이 지금 중국 때려잡고 화웨이 때려잡고 있는데 가겠냐고. 엄청 싸우더라고. 근데 싸우면은 보통 여자들이 이겨요. 여자들이 이겨서 남자들이 이거 손절게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여자분들은 국제정세는 잘 모르시잖아. 그죠? 그때 그래서 아무튼 다 박살나고 다 쫓겨났어. 나중에 한 4개월 뒤에 한 2배 갔죠. 이런 날이 안 올 것 같죠? 예, 이때도 그랬어요. 다 끝났다 그랬어. 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끝났고 못 가고 뭐 망한다 그랬었어. 망하기는 뭘.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하하기 직전에 여기서 그랬어요. 앞으로 반도체 망할 거라고. 더 안 좋아질 거라고. 22년 말, 23년 초에 그랬거든요. 쌍바닥 찍었잖아요. 이때 이렇게. 근데 그리고 나서 3개월 뒤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AI 시대가 왔대. AI에는 반도체가 필수 아니에요? 말 싹 바꿔갖고 가더라고. 응? 이 바닥이 원래 그래요. 사기를 많이 치죠. 네.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사기꾼한테 속고 있을 거예요. 그게 저일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저도 뭐 여러분들한테 그런 뭐 대접받을 수도 있겠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얘기는 미국 금리 인하 때문에 많이 갈 거다. 특히 중소형주 많이 갈 거다. 그 얘기였죠. 그죠? 근데 제가 사기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것처럼 우리나라 망한다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이제 그놈들이 사기치는 걸 수도 있을 텐데 아직까지 제가 사기치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아까 그거 보여드렸잖아. 중국에 이거 보세요. 중국의 중소형주 잘 가는데요. 일본도 잘 가요. 대만도 잘 가고 있고 우리나라만 못 가는 거는 이재명 때문이고 그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 그죠? 네. 뭐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따라서 간다니까. 아직까지 제가 사기치는 건 아니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판단하세요. 힘들어하지 마시고. 동트기 직전에가 제일 춥다고 하죠. 하루의 최저기온이 언제예요? 해 뜨기 직전이에요. 지금 아닐까요? 해는 언제 떠요? 그건 제 마음이 아니잖아요. 떠야 되는데 다른 나라는 떴는데 어찌 우리나라만 안 뜬 것 같아. 그죠?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6월달에 많이 올라왔었어. 5월달 6월달에 많이 올라왔잖아. 근데 아까 일본을 보시면 6월달에 별로 올라온 거 없어요. 7월달에도 별로 올라온 거 없어. 최근에 좀 올라가는 거죠. 그래 따지면 공평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코스피는 6월하고 7월달까지 쭉 올라. 남들 이제 안 올라올 때 우리가 좀 세게 올라왔고 남들 갈 때 우리가 좀 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좋게 얘기하면 키맞춤, 나쁘게 얘기하면 정치인놈들, 미친놈들 욕을 하는 거고 그런 거죠.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네. 다 같이 가게 돼 있어요. 네. 응? 다 같이 가게 돼 있다. 그리고 이재명이 친중이라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친중은 맞거든요. 맞는데 본인이 원하는 대로 친중도 제대로 못할 겁니다. 왜? 트럼프 때문에. 걱정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돈 벌 궁리만 하세요. 주식 투자할 때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까 제가 낮에 이 얘기 잠깐 했었는데 이 얘기 딱 1분만 하고 끝낼게요. 주식 투자로 돈을 제일 잘 버는 사람은 뭐 좋은 학교 또는 이제 투자장에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가방끈 길고 짧고를 떠나서 투자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누가 돈을 잘 버냐면 그냥 꾸준하게 계속 가는 사람이 돈을 벌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제일 가난해지는 사람, 그나마 모은 돈도 여기서 다 털고 나간 사람이 누굴까요? 잃고 나간 사람? 네. 잔머리 엄청나게 쓰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이 돈을 제일 빨리 잃어버리고 두 번 다시 주식 안 한다고 침 뱉고 나가요. 그런 인간들이 많아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 조금만 주식이 안 좋으면 손절 때려. 다
전문가 탓이래. 자기 마누라 탓하고. 왜? 마누라가 자기를 긁어서 자기가 실수했대. 그게 어떻게 마누라 탓이오? 아까 SK하이닉스는 뭐 그럴 수 있어요. 마누라 탓일 수 있는데 어떻게 모든 게 다 마누라 탓이고 신랑 탓이야. 그죠? 네. 그런 인간들은 꼭 남 핑계 대더라고. 기회주의자들. 가만히 있지 못해. 조금만 힘들어 보이면 손절 때리고요. 좀 괜찮아 보이면 싫어요. 몰빵 때리고. 올라탄다니까? 네. 죄송합니다만 발정난 강아지 같아. 진짜로 막 그래요. 뭐 개들이 그 뭐에 절제하는 거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말을 좀 세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절제가 안 돼, 그 사람들은. 특히 기회주의자들. 생각이 많은 사람들. 욕심이 많으니까 생각이 많은 거죠.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랬더라도 그걸 고치신 분들이나 원래 좀 성향이 좀 진득한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말 한마디 안 해. 그냥 가만히 가요. 쭉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미련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워렌 버핏이 그렇게 살잖아요. 워렌 버핏이. 워렌 버핏이 그렇게 했잖아. 워렌 버핏은 본인 능력이 되니까 어느 기업의 주식을 사서 그 기업이 더 수익을 낼 수 있게 계속 이제 압박을 하고 자기가 끌고 갔잖아요. 그 사람 능력이 이렇게 되니까.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까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묵묵히 계속 가는 거예요. 한 길만. 한 종목을 무조건 오래 들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쭉 가는 거. 그게 중요하잖아요. 공부도 똑같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 특징이 뭐예요? 둔필 승총이란 말이 있거든요. 저번에 이거 한번 썼었는데 둔필 승총. 똑똑한 애를, 그죠? 네. 안 똑똑해도 열심히 노력하는 애가 이긴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둔필 승총이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앞으로 돈을 많이 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부터 먼저 추스리세요. 아, 잘 될 거야? 미국 금리하면 인하면 많이 갈 거야? 보니까 일본이랑 중국도 많이 가고 있네? 우리나라도 곧 갈 거야? 그리고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있으시라고. 차트 보면서 어머 전저점 깨졌네 어떡하지? 걱정 백날 해보세요. 그게 올라오나. 올라올 때까지 신경을 안 써야 그게 되는 거, 회복이 되는 거지. 그죠? 신경을 많이 쓰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신경쇠약 걸려서 다 손절하게 돼 있어요. 보지 마. 힘들 때는 보지 마세요. 응? 힘들 땐 보지 마시라고. 너무 좋을 때도 보지 마시고, 너무 좋을 때 보면 또 붕 떠갖고 날아가더라고요. 꾸준한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딴 거 보지 마시고 미국 금리 인하만 믿고 가시면 돼요. 뭐 이재명, 트럼프 뭐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불안하시면 보지 마세요. 저는 이제 죄송합니다만 국제 정세를 좀 읽을 줄 알아요. 이상하게 주식하면서 그쪽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그쪽 공부를 많이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얘기해드리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도 많이 갖고 와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국내 이슈는 딱 요거 하나만 얘기해드리고 갈게요. 화천기계. 또 조국이 또 출소를 했죠. 그죠? 출소를 했는데 또 뭐예요? 그 된장찌개 서민 코스프레 하다가 또 걸렸다면서요? 네. 모르겠어 진짜. 화천기계가 오늘 8% 급락하길래 왜 급락하나 봤더니 된장찌개를 먹긴 먹었는데 억수로 비싼 집 가서 먹고서 찍은 거라면서요. 네. 하여튼 네티즌 수사대들도 대단해. 그죠? 네. 그래갖고 급락했더라고. 이거하고 삼보산업 이런 거. 네. 참, 네. 이런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옛날에 안철수 씨는 무릎팍도사 나와서 강호동한테 노래방 안 갔다고 저기 단란주점 같은데 룸사롱 안 갔다고 했는데 나중에 같이 간 사람이 고발하는 바람에 들켜가지고 그때 안철수 관련주 그때 10% 넘게 폭락한 적은 있었어요. 비슷해. 그러니까 조국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예전에 안철수 씨 있잖아요. 네. 룸사롱 간 거 걸려가지고 주가 폭락했는데 며칠 그러다 말더라고요. 네. 뭐 조국은 또 이런 거 뭐 한두 번도 아니니까. 앞으로 이제 조국 후에 조국이 뭐 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네. 뭘 잘 봐야 되는 줄 아세요? 조국의 지지율이 아니고 이재명하고 조국의 사이가 더 좋아지는지 멀어지는지를 잘 보세요. 힌트 드렸어요. 잘 보시라고. 둘 사이가 어떤지 앞으로 아시겠죠? 여기에 뭐 이제 정청래하고 이제 누구야? 털보 걔 누구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하기 싫은가 보다. 네. 털보 있잖아요. 네.
얘네들 뭐 하는지 잘 보시면 돼. 왜? 국민의힘은 썩었기 때문에 썩어가지고 저기는 지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쪽은 됐고, 정치권 얘기해드리면 우리나라는 그 4명, 이재명, 조국, 털보, 정청래, 4명의 움직임을 잘 보시면 대선주가 뭐가 움직이는지 보이실 겁니다. 그 얘기 다음에 또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밤 뭐 편안하게 푹 쉬시고 내일이 수요일이죠. 내일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매집을 해놓으세요. 그러면 중국 증시처럼 우리나라도 올라가게 되겠어요. 아셨죠? 중국이 가는데 우리가 못 가겠습니까? 그죠? 네. 자,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